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철밥통 인사드립니다. 채권 투자를 주저하셨던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할 매수를 하는 투자자와 지금까지도 채권 투자를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꼭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보이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해 주세요. 연일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월봉 그래프를 보시면 22년 1월을 기점으로 월봉 기준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호랑이 때문입니다. 이 무서운 호랑이는 22년의 주식, 채권 가리지 않고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는 빅스 지수입니다. 흔히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데요. 20에서 30 사이를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빅스 지수는 10에서 20 사이의 흐름을 보일 때가 대세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변동성이 난무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은 저평가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승을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한 번은 꼭 놀랄 만한 상승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 주식 투자는 미국보다는 코스피가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무서운 호랑이는 채권 투자자들도 꿀꺽 삼켰습니다. 좌우 그래프를 보시면 데칼코마니 같죠? 왼쪽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그래프이고 미국 대표 채권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측은 장기물 20년을 추종하는 TLT 그래프입니다. 20년 10월을 바닥으로 15% 정도의 지속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채권 투자 관련해서도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분께서 많은 문의도 주셨는데요. 분할 매수 하실 것을 적극 권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지금 구간이 단기로 많이 상승하여 부담스러워 하셨던 투자자분들이 진입하기 좋은 지점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살펴보실 고용이나 실업률 추이를 보시면 10년물 채권 금리는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상승하니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지요.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에게는 분할 매수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을 보시면 지금은 금리 인하 전 단계들인 물가 하락, 경기 위축, 고용 감축 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금리 인하를 실시해야 할 텐데요. 상황이 이렇게 심플하지 않게 흘러가네요. 바로 다음에 살펴보실 실업률, 고용률 추이 때문입니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는 책을 예전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세 가지 종류 중에 임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잡기 힘들고 연준과 월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임금 인상이 한번 되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추후에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를 하나씩 알아볼게요. 실업률과 실업률 청구 수당 지표인데요. 한번 보시죠. 실업률도 낮고 오히려 12월 22일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를 보이고 있네요. 연준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고용 관련 지표를 보겠습니다. 12월 2일 발표된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고용이 26만 3천 명 증가했으며 예상치보다 긍정적으로 나온 고용지표로 연준의 긴축 기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네요. 완전 고용 수준에서는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더라도 쉽게 금리를 낮추기 힘듭니다. 그 대신 인상폭을 줄이면서 더 오래 고금리를 유지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되네요. 우측은 미국 무역수지입니다. 미국 무역수지도 나름 선방한 모습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통상 미국의 수출폭이 크면 세계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대비 수입이 더 많은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오래 갈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긴 시계열로 상황 판단을 해볼까 합니다.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잡아야 하는 괴물입니다. 그래야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 인하 후 새로운 경제 사이클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투자 기회 또한 많아지겠죠. 그런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지표를 살펴보죠.
그런 CPI 지표와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입니다. 참고로 연준에서는 본인들이 유심히 보는 핵심 물가 지표는 PCE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두 지표 모두 인플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두 지표 모두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두 지표를 보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폭도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국 금리는 장기적으로 보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를 유지하기에는 그에 맞는 경제 체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든요. 미국조차도 고금리를 유지할 수 없는데 어느 나라가 고금리를 버틸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유망한 투자 자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 지금처럼 실업 고용으로 인해 10년물 채권이 다시 뛰고 있는 상황이 채권 투자자에게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살펴보면 단기 채권 투자보다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장기 채권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단기 채권은 주로 자산 배분 관점으로 투자하지만 장기 채권은 순수 수익률만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저도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한국 투자자들과 미국 투자자들을 위해 종목 하나씩 소개할까 합니다. 두 종목 모두 미국 장기물과 연동되는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두 상품 모두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 투자자들은 상품 번호 304660인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해지 상품을 추천드리며 미국 투자자분들은 티커명 TLT에 투자하시면 손쉽게 채권에 투자도 하시고 향후 20%에 30% 수익률 달성은 충분해 보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철밥통과 함께 다양한 재테크 공부하시고 즐겁고 건강한 투자 문화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